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짐송님이랑 저랑 같이 쓴 미루는 삶에 대한 에세이 미루리라 텀블벅이 시작됐습니다. 오!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희가 이거를 저번 주에 이미 홍보하는 방송을 해놓고 원래는 승인이 빨리 날 줄 알고 금요일 중에 승인이 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있었는데 마치 이 미루는 삶에 대한 에세이니까 이거에 대한 서사를 완성하듯이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또 중간에 그 수정해달라고 피드백이 또 온 게 있어서 그걸 수정하고 나니까 수요일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수요일에 공개되고 나서 너무 늦어가지고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텀블벅을 12월 19일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텀블벅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텀블벅이라는 그 펀딩하는 이 기금을 모으는 플랫폼 형식의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면 예약 판매처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미루리라는 이 책 자체를 저희가 둘이 같이 쓰고 제작해서 나오는 게 아마 12월 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게 1월 3일 정도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땡길 수 있으면 땡기는 거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구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결제가 바로 되지는 않고 이런 옵션으로 사겠다라고 해서 결제 정보를 걸어 놓으시면 나중에 펀딩이 성공하고 나서 한 번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배송비랑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펀딩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올려놓고 지금 24시간이 안 지났는데 펀딩할 때 필요한 최소 금액 있잖아요. 이 책을 제작하는 데 드는 최소 금액? 아마 더 제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겠지만 그거는 또 그만큼 돈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그 목표액이 있는데 24시간도 되기 전에 절반 정도를 달성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구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스타그램이랑 비욘세 트위터, 비욘세 인스타그램에 링크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예요. 제 개인 인스타, 광민지 작가라고 돼 있는 인스타그램에도 아마 그게 걸려 있어서 링크로 타고 오시면 바로 펀딩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열심히 제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람 기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집 얘기했던 경제관념 없는 저희 경제지 기자 람 기자님 있잖아요. 람 기자님한테 연락이 와서 최근에 친구가 비욘세를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이랬는데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비욘세를 시작했다. 그래서 왜? 왜 하필 결혼을 앞두고 시작한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되게 재미있게 듣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제클리님이라고 불러주면 된다 그래서 제클리님 결혼을 미리미리 축하드리고 비욘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혼의 청취자분들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요. 결혼도 신나게 하시고 비욘세도 앞으로 신나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음 주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음 주쯤에 이제 청취자분들 근황을 모아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미리 예고를 한 대로 이번 주에 근황을 소개를 하게 됐어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아마 이번에 재아 언니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캥 작가님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서울에 없는 날이더라고요. 그날 서울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고 장원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랑 재아 언니랑 신나게 한번 읽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황을 말씀드릴 게 일단 저의 근황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모든 경기 직관을 다 가고 있는데 대전에서 한 원정 경기 직관을 갔다 왔어요. 그 서울에서 했던 GS칼텍스랑 장충에서 했던 직관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직관을 원정 직관을 간 건데
대전에 일단 저희 친구도 같이 가고 그리고 써니 셰프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운 좋게 원정이 거기도 정말 엄청난 피케팅이었는데 자리 3개, 붙어있는 자리 3개를 제가 신의 손으로 주워서 같이 가가지고 너무 즐겁게 보냈고, 같이 갔던 친구 한 명은 인삼공사 팬이고, 써니 셰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여자 배구판에서 돌잡이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워낙에 집안이 그 배구를 오래 봐서 정말 신진식 선수 막 이런 선수들 계실 때 그때 남자 배구도 집안이 다 같이 보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배구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3명을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래서 써니 셰프, 네버 세이 네버 티 제가 이미 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인삼공사 저희 팥죽단 친구가 원정을 왔기 때문에 대전까지 친히 와줬기 때문에 내가 원정석 앉아준다 해가지고 친구한테도 네버 세이 네버 티를 입혀가지고 저희 셋이서 같은 옷을 입고 응원을 했고, 그 기업은행 그 딱딱 소리 나는 부채도 제가 안 쓴 거 챙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챙겨가지고 갖고 가서 열심히 응원을 했고요. 너무 재밌었고, 친구랑 같이 이제 간 김에 한 3일 정도를 있었는데 제가 드디어 스마일 칼국수,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대전 출생이고 지금 그 복수분식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빨간 칼국수에 쑥갓 넣어주는 그 복수분식이 다 예전에는 공주식당 칼국수였었는데, 원조 공주식당 칼국수를 다녔던 어떤 짬바가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있는데 그 매운 것들만 먹어보고 정작 약간 거의 3대 칼국수라는 스마일 칼국수를 안 먹어봤다가 이번에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맵지 않은 국물에다가 김밥이 나오는데 세상에 김밥이 2줄이 나오는데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김밥 2줄 5,000원에 주냐고. 그래서 5,000원에 나와서 옆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 어머니랑 어떤 아들이랑 둘이 앉아서 드시는데 애들도 맵지 않아서 같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메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전에 갔으니까 또 성심당 갔다 왔죠. 여러분, 성심당이 옛날에는 요리집처럼 여러 가지 메뉴를 되게 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어릴 때 대전에 살았어가지고 약간 푸드코트 느낌의 매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들 성심당을 생각하면 튀김소보로를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튀김소보로랑 요즘은 튀소구마도 나왔고, 그리고 부추빵, 판타롱 부추빵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여기서 조금 더 안다 싶으신 분들은 보문산 메아리 요 정도까지 드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심당 최애 메뉴는 시오빵입니다. 시오빵. 시오가 일본어인데 왜 굳이 시오빵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약간 소금빵, 식사빵 같이 이렇게 모닝롤처럼 되게 쬐끄만한 빵인데 제가 항상 너무 좋아해서 갈 때마다 항상 먹고요. 참고로 저는 이런 단빵 이런 걸 잘 안 먹어가지고 원래 크루아상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빵이 성심당의 시오빵 엄청 좋아하고, 그 청취자분께서 DM을 주셔가지고 약과가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과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품절이 돼서 아쉽게 못 먹었어요. 저는 항상 성심당에 가면 시오빵도 좋아하고, 엄청 포슬포슬 부드러운, 왜 옛날에 편의점에 백설기빵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첫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는 첫눈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좋아합니다. 부추빵 좋아하고요. 튀소는 그냥 친구들 선물로는 사오는데 제가 그렇게 막 많이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튀소보다 그냥 찹쌀 도너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막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맛있나 보다 해서 저도 같이 샀는데, 약간 그 일반 찹쌀 도너츠랑 다르게 안에 그 흰 앙금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성심당에서 커피를 프리츠 원두를 팔아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몇 번 가던 카페여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대전을 되게 잘 갔다 왔고, 대전하면 또 그 얘기를 해야죠. 솔반묵집이라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맛집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엄청 오래된 맛집인데 침이 넘어가네요.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거기 그 채묵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충청도에서는 약간 삭힌 고추를 양념장처럼 많이 먹잖아요. 그거를 집고추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충청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지 몰랐고, 저희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충청도 분이시니까 당연히 뭐
그 엄마 쪽 친척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당연히 집고추가 이렇게 쫑쫑 썰어진 거에 같이 뭐 이런 음식을 같이 먹고 했었어가지고 도토리묵 채 썬 거에다가 육수 붓고 그 김치 넣고 그리고 그 집고추 다진 거 넣고 해가지고 김이랑 올려서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아무래도 육수가 멸치 육수 같은 게 들어가니까 완전 비건 옵션은 아니지만 육류가 아닌데 되게 맛있게 제가 잘 먹는 요리고 사실은 백숙을 시키면 나오는 들깨죽 같은 닭죽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어쨌든 솔밥묵집은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가서 제가 가서 먹으면은 그 채묵을 따로 1인분씩 포장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워낙 좋아하셔서 2개 포장해 오면은 셋이 진짜 배 터지게 먹는 거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실 때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차를 몰고 가는 날이 있으면은 한 번쯤 가보셔서 채묵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블로그에 요즘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3대가 하는 집이다 이래서. 근데 저는 거기를 초등학교 때 다녔어가지고 그 당시에 먹던 메뉴를 항상 먹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묵무침도 많이 드시고 전도 많이 드시고 이러는데 저는 솔밥묵집의 시그니처는 채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번 주 근황이라면 토요일 날 있을 또 경기 보러 가야죠. 직관 보러 갈 거고 저희 작가 후배랑 오랜만에 또 같이 보러 갈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한 명씩 영업한다고 이제 데리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맞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갔거든요. 소냐님을 데리고 같이 배구장에 갔는데 저는 그 배구를 예전에도 보러 가신 적이 있었던 건 알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길에 옛날에 유경수 여사배 여자 배구 대회가 있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 그랬더니 옛날에 유경수 여사배 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인사도 막 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와 이러고 막 한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나중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영해로 왔는데 그때 손을 흔들었을 때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 관중들이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어머니 배구 뭐였나? 하여튼 어떤 대회가 옛날 신문 기사에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엄마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쟤네들 서브범실이 너무 많다. 막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배구를 늦게 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걸로. 저희 집 알고 보니까 이제 배구 집안이다. 오바 조금 보태가지고 배구를 어릴 때부터 보던 집안이구나 해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번 주에는 후배랑 갈 거고 다음 주에는 또 친구들 데리고 같이 경기를 잘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경기를 보러 가면은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사하시면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가 봐도 그냥 마스크 쓰고 있는데 작가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어느 작가요라고 하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겠지 하고 그냥 같이 인사도 하고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럼 DM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끔 청취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항상 반가워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오늘 경기장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뭐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도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즐겁게 같이 응원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근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되게 소소한 얘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저번 주에 운동 특집을 했잖아요. 근데 운동 특집을 지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양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연은 한번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훈세님. 저는 덕양구 천궁입니다. 천궁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밀덕 아님주의.
천궁이어가지고 무슨 어떤 화살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었던 걸로 덕양구 천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중반 기혼이고요. 음악하는 프리랜서이며 무자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운동 특집 사연 모집글을 보고 오 사연 써야겠는데? 하고 1차 미룸. 운동 특집 에피를 듣고 오 다음 주에도 할 건가 본데? 썼으면 좋았겠는데? 하고 2차 미룸. 그리고 이번 주 에피를 듣고 이제서야 다 끝난 잔치에 뒷북을 치러 온 밀림의 하이에나입니다. 제가 영업하려는 운동은 사거리마다 2개씩 있는 필라테스입니다. 제가 영업 안 해도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영업하고 싶은 타겟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전에 이미 소개를 드렸는데 좀 다른 포인트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운동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집니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1번, 장애인으로서 2번, 아니 2제곱번만큼 멀어지죠. 주변 친구들도 어느샌가 살기 위해 운동한다며 하나둘씩 운동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운동 같은 건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 시간엔 그냥 교실에서 혼자 쉬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문제죠. 약간 다양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체육 수업이 좀 적합하지 않은 형태가 많고 어떤 다른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런데 20대가 지나자 젊은 발로 버티던 약간의 체력도 소모되어 가고 안 좋은 자세로 살아온 세월이 누적되어 어깨와 목이 아파오더라고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수영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관절이 약한 사람한테 좋다더라고요. 그런데 목발을 사용하는 저에게 미끄러운 바닥 천지인 수영장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드러나는 수영복 입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았고요. 복지관 등에서 장애인 대상 수영 수업이 있는데 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저에게 맞지 않았어요.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에게 이것저것 물은 결과 물리치료사 출신 선생님에게 필라테스를 배울 것을 추천받았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 주에 필라테스를 등록했는데요. 그것은 마침 그때가 새해였기 때문입니다. 크크크. 그쵸?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시작할 때. 새해에는 운동을 하는 멋진 내가 되겠다는 뽕에 차올랐지요. 그리고 그 뽕은 3년째 유지 중입니다. 물론 1대1 레슨을 받아야 하는 특수성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감, 운동하고 나면 다른 업무를 볼 체력 간당간당함 콤보로 주 1회밖에 못하고 있지만 매주 필라테스 선생님과 집에서 운동하기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서 차주마다 뻔뻔하게 죄송합니다를 외치는 불량 수강생이지만 3년째 꾸준히 필라테스 샵에 출석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필라테스를 하다가 지금 또 쉬고 있거든요. 쉬고 있어가지고 1대1 레슨 저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감도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날짜를 그때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너무 바쁠 때 그때 잠깐 스킵하기로 해놓고서 지금 또 쉬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양심이 너무 찔립니다. 네, 필라테스 선생님 듣고 계시면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테스가 제게 준 2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지력은 역시 돈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과 그쵸? 돈을 냈으니까 가야죠. 3년째 운동하는 원동력. 그리고 어떤 통증은 운동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장애는 고치려고 덤벼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상황에 순응하는 성격이 개발되었어요. 하체 장애와 상관없는 어깨와 목이 아픈 것도 아픈가 보다 망했다 하고 지냈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니 어깨 아픈 게 꽤 쉽게 낫더라고요. 충격스. 이게 진짜 저는 왜 뭔지 알겠냐면 저는 폴댄스에 한창 꽂혀있을 때 폴댄스를 잘하고 싶어서 필라테스를 병행했잖아요. 그러면은 통증 있었던 게 정말 필라테스가 약간 재활치료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완화되는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완전 동감. 그렇게 저는 운동과 함께 어쩔 수 없지 마인드에서 이거 하면 되겠는데 마인드는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육량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들은 선생님이 저에게 한발 스쿼트를 시키고 계신데요. 이거 개빡세고 욕 나오는데 하고 나면 근육이 붙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또 그 맛에 시키시고 있겠죠, 또 선생님은. 모두의 상황이 다르겠기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혹시 저와 상황이 비슷하게 닿아 있는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가능한 운동을 하나 정도
정도 찾아보시기를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몸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필라테스 샵은 여러분 집 근처에 어지간하면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집 근처에 5개씩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필라테스 6대1 하면 안 비싸니까 필라테스 좀 해보세요. 라고 갑자기 굉장히 독촉한 독려하는 멘트를 해주셨고, 어깨 아프고 목 아프신 분들 한 달만 하면 낫습니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 정도 길이로 보내는 거 맞죠? 라고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운동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몸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 태어나기를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기준은 다 다르지만 어떤 정상성을 가진 몸이라는 게 모두한테 다 갖고 있는 게 아닌 거를 저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것부터 느끼실 거예요. 플랭크 같은 거 할 때 뭐라 그러지? 약간 과신전 되는 팔이라 그러나? 요가하는 친구가 막 그런 말 쓰던데. 좀 꺾이는 팔 있잖아요. 이제 그런 팔인 친구들은 똑같이 플랭크를 해도 이게 팍 꺾이니까 그걸 조절하면서 해야 돼서 더 큰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무리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거의 반려처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저의 몸의 특징 중에서 사시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어떤 특정 되게 눈을 확 돌릴 때만 그랬다가 요즘에는 일상생활에 약간 지장이 올 정도로 사시가 조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번에 병원에 한번 갔다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약간 시야가 불편하시긴 하시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정면에서 바로 눈에 보이게 티가 나진 않는데 시야가 엇갈리고 하는 일은 이제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프리즘 안경이라 그러죠. 그거를 아예 운동할 때도 쓸 수 있게, 운동할 때란다. 운전할 때 쓸 수 있게 지금 차에 구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쓰는 안경에만 그 프리즘 도수를 추가로 넣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특히 앞에 웜업할 때 여기저기 보세요 많이 하잖아요. 천장 보세요, 뭐 어디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선을 글로 옮기면은 몸 밸런스가 확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단체 운동을 할 때 사실 그런 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운동들이 좀 다양한 몸에 적합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 꼭 재활치료를 하시지 않는 분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흔히 말하는 그런 건강한 몸이라고 외견상 봤을 때 얘기하는 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다양한 지도법 같은 게 좀 개발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저는 폴댄스를 하면서 해시태그로 폴댄스 이런 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많이 보는데, 보면은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이 폴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하반신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엘보로 끼우는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한쪽 손이 없으신 폴댄서 분도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되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 운동의 옵션으로서 폴댄스를 선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팔 힘으로 버티는 동작이 많으니까 팔 힘을 많이 키워야 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 하반신 때문에 뛰는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폴댄스를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되게 멋있는 폴댄서 분들 중에서도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한테든 운동을 좀 배울 수 있는 환경 같은 게 지금보다 좀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필라테스는 정말 좋은 옵션이네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재활치료에 대한 거를 필라테스 자격증 딸 때 배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 필라테스 괜찮은 추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청취후기 보내주셨는데 닉네임을 따로 안 써주셔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후기입니다. 이렇게 냅다 보내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추천글에 비욘세가 있어서 알게 되었고, 김래물님이 나오셨던 우리 친구 이혼했어요 편을 듣고 빠져서 쭉 듣게 됐어요. 결혼도 안 했지만 이혼 준비는 또 미리 알아야 되니까 라고 쓰셨고, 제가 지금 첫 출근까지는 붕 뜨는 시간이어서 하루에 2-3개씩 정말 농축된 비욘세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은은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내향인이라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굳이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데 비욘세님과 게스트분들과의 그 에너지, 티키타카들이 저한테까지 전해져서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평상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취업하면 밥 얻어먹겠다고 해둔 교수님과의 만남도 고민하다가 뵙고 왔습니다. 물론 가서 남자친구 결혼 얘기 들었지만 가로 열고 껄껄 후회는 없습니다. 내향인이 억지로 사람들을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만남도 모두 내치는 건 또 여러 기회나 경험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또 순서대로 안 들어서 어떤 게 최근이고 옛날인지 뒤죽박죽이지만 어제 2021년 신년 인사를 들었고요. 오픈 채팅방도 얘기 꺼낸 편을 듣기도 전에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서 냅다 닉네임 N행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들, 화제들,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저의 시야를 좀 넓혀주었습니다. 비욘세 잘 듣고 있고요. 좁은 내용, 많은 분량, 하트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분량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길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만나려는 사람들은 그냥 말 나왔을 때 만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나한테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치우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은 금천구 몽키스패너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사연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근황 얘기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이래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원래 항상 받고 있습니다. 청취후기를 남기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2달 동안 진행했던 심리상담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졸업을 하고 취준을 하면서 제 영혼과 육신을 열심히 갈려나갔는데요. 피우다 언니, 홍승은 작가님, 짐송 작가님이 출연한 불안과 욕망을 다루는 에피소드를 들으며 아마 피우다 언니랑 홍승은 작가님이랑 준 씨가 나온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우다 언니, 홍승은 작가님, 짐송님 이렇게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최근에 불안이랑 욕망방 얘기했을 때 그 욕망방 멤버인 준 씨가 같이 나온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요. 나 말고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며 안심이 됐어요. 저 또한 불안하면 어디서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불안의 근원은 자기 의심과 내면의 회방꾼이었어요. 여러 번 서류에서 탈락하고 면접 봐도 탈락하고 면접 보고 나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말도 안 해주는 구직 과정에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했던 자격증 시험도 아주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해서 스스로에게 못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이쯤 되니 무기력 플러스 실패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의 콜라보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기자준비생이었는데 글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기로 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혼세님이 용산구청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은 적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구청에 문의를 했어요. 덕분에 심리상담 10회기와 심리검사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행입니다. 행정구역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혹시 지금 듣고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그 구랑 지자체 보건소 쪽에 항상 마음건강 관련된 그런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죄송해요. 지금 저희 그 동네에 오토바이 가르치다가 하는데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를 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간단한 약식 검사 같은 거는 해주시고 청구를 하면 어떤 등록 절차에 따라서 몇 회기까지의 상담이나 아니면 정신과 비용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꼭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청 아니면 뭐 구가 없는 그런 행정구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지자체, 동보다 큰 지자체 거기에는 다 있었던 것 같아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불안 증세 외에도 우울함과 고립감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감정적인 짐을 떠넘기는 것 같아 언제나 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니 그게 저의 성폭력 트라우마와 연결됐다는 걸 알았고 그 얘기를 나눴던 날은 손으로 얼굴을 덮고 엉엉 울었어요. 당시에 일이 있고 나서 혼자 산부인과로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생리가 시작할 때까지 불안에 떨며 시간을 보냈어요.
비닐을 안고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제 힘든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년 생일엔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는 사람이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누군가에게 생일 축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했고 제가 버티며 살았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상태를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했고요. 다행히 상담 기간 동안 제 마음과 감정을 살피고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상담을 마치고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선생님이 물어보셔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버텨줘서 고맙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내면의 단단함과 용기를 믿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상담 시간엔 첫 회기 때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심리검사 결과를 비교해봤는데 불안지수가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상담 선생님이랑 저랑 라포 형성이 정말 잘 된 덕도 있지만 저도 꾸준히 제 마음 상태를 살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과정이 감격스러워서 상담 선생님과 헤어질 땐 울컥하기도 했고요.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에 대한 감각을 찾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전엔 대학교에서도 학부사 기자로 활동했고 취재기자 직업훈련도 받은 적이 있으니 의심 없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자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땡땡씨는 타고나길 사람에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시네요. 라고 하셔서 크크크크크 내가 내 기질을 무시하고 진로를 결정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면 기빨리는 사람이나 매번 취재나 인터뷰 가면 탈탈 털려서 일을 끝내긴 했어요. 마감도 너무 힘들었고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에게 글로 돈을 벌고 싶은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답이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업으로 삼지 않고 취미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래야 오래 사랑하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UX, UI 디자인을 독학으로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돼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싸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죠? 크크크. 어쩌면 인생은 해보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으로 여러 번 싸질러놔야 된장 한번 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더러운 토크 아주 죄송합니다. 만약 사연이 소개된다면 그리고 불안과 자기의심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희망과 위로를 전해준 저희 엄마, 언니, 친구들 그리고 비욘세님께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구구절절 긴 사연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세님도 그리고 한줌단 여러분들도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빌어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연을 이제 받았을 때 이거를 소개를 해도 될까라고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좀 의료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이 지난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아랫부분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소개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내주셔서 닉네임을 따로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연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 이런 것도 불안할 때가 있어 하하하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견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넘었는지 얘기를 또 직접 들으니까 제가 다 뭔가 한 페이지를 넘어간 것 같은 진짜 큰 언덕 하나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상담 결과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혼자 노력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좋은 상담 선생님이랑 잘 맞았던 것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되게 듣는데 진짜 여러 번 안도하면서 들었던 사연이어서 보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독학으로 지금 전부터 관심 가졌던 분야를 배우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일단은 되게 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방송작가 치고는 일을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저의 동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고 그렇기도 한데 이게 늦게 시작하면 또 늦게 시작했다는 똥줄이 주는 동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사람을 좀 차별화되게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하실 것 같고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제가 나누는 이야기인데 이러다가 또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럴 때도 이런 걸 넘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분명히 괜찮아진다는 거를 늘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불안이 진짜 엄습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그거 같아요. 이거 분명히 괜찮아진다. 나아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거죠. 이거는 괜찮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금천구 몽키스패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근황 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관악구 사는 아아입니다. 저는 석사과정 재학 중인 대학원생인데요. 드디어 12월 초 졸업 발표만을 앞두고 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누가 석사과정 2년 너무 짧다고 시간 금방 간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긴 2년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졸업이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곧 졸업이라 행복하기도 하지만 이제 진짜 사회에 나간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어요. 취업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로 갈지, 공기업이 나을지, 사기업이 나을지, 어느 분야나 직무를 선택할지 등등 정말 생각이 넘쳐나요. 메일을 보내는 지금은 생각이 조금은 정리되어서 그냥 뭐든 해보자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가 온다면 잡아보기도 하고 그 선택이 후회되면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무엇이든 경험해보려고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작년 봄에 석사과정을 시작하고 여름쯤 비욘세를 알게 되었고 실험할 때마다 비욘세 들으면서 했어요. 덕분에 반복되는 실험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면 비욘세 들으면서 단순 노동하며 스트레스도 풀었어요. 제 석사과정에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어우, 저야말로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세님 행복하시고 혼자 사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왜 이렇게 또 저만 빼고 다 대학원에 가 있거든요. 지금 또 여기 대학원에 있는 분이 또 발굴이 돼가지고 아님이 예, 사연 보내주셨는데 졸업 발표 앞두고 있다고 너무 축하드리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제가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초초초 내향인이지만 감기약 콤보 부작용으로 비몽사몽 용기를 얻어 메일을 발송해봅니다. TMI 자야 하는데 건조기 시간이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어요. 제 닉네임은 성남 A4로 해주실래요? 한주님들의 닉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 고민해봤는데 사문식인 제게 주변에 가장 짜증나면서도 늘 위협되는 무기는 A4 용지더라고요. 일하다가 종이에 왜 이렇게 베이고 마는지 손가락은 늘 반창고 투성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잘 베죠. 그리고 이거 A4지 빌 때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칼에 베는 거랑 다르게. 저는 킹 작가님처럼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30살이 넘어서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하고자 계획을 야심차게 했었는데요. 실제 독립할 집도 보러 다니고 했어요. 혼자서. 무슨 운인지 경험 삼아 넣어본 청약이 덜컥 돼버려서 새집 입주 시기쯤 부모님도 주섬주섬 이삿짐을 챙기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와가지고 침대 옮기고 있는데 어머니도 주섬주섬 매트리스 들고 있는 거야. 제 독립이 무산되었답니다. 전 같이 이사가자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제가 집주인이라는 명목하에 제가 안방을 씁니다. 나쁜 딸일까요? 집주인이 안방 쓰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집주인 횡포 부리며 물론 실제 집주인은 은행님입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눈 마주치면 결혼 얘기를 하셨는데 대출이 생기니까 그 말이 사라졌어요. 빚이 있으면 결혼 독촉이 사라지는 마법이. 명절 때 친척들이 얘기하셔도 부모님이 앞장서서 철벽 쳐주십니다. 아주 든든한 지원금, 대출금 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자본 앞에서 이런 뭐랄까 여러 가지 빠른 질문들이 자본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게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증명되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성 결혼을 할 때 여자 커플이 결혼을 할 때 웨딩 플래너 분이 아주 모든 웨딩 업체에서 아주 반색을 하시며 그렇다면 스드메가 2명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영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본 앞에서 뭐 장사 없습니다. 다들 그 신념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막 결혼 단속도 하고 무슨 정상연애에 미친 사람들처럼 이성애가 디폴트인 것처럼 맨날 그렇게 구는 것 같지만 다들 별거 아닌 철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걸 또 알게 돼가지고 네, 굉장히 반가운 사연이고
물론 남동생은 이미 결혼하여 부모님께 일평생 못한 효도를 손주들로 저 대신 하고 있답니다. 어릴 적엔 저거 커서 뭐가 될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라도 효도를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남동생이 효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남동생은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꾸 우리 어떤 비혼인들이 그걸 너무 올려쳐주고 있어요. 효도 이런 단어를 써줄 필요가 전혀 없고 지가 낳고 싶으니까 낳고 살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기분이 좋으니까 효도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자기 인생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김희진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는 김희진 선수의 프로페셔널리즘이죠. 선수가 너무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잘 견인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일일이 우리 희진 선수가 나한테 팬 서비스를 하려고 백어택을 넣었다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다, 남동생은. 자식 낳은 거를 올려줘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외우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희 엄마도 제가 팟캐스트 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효도의 일환으로 비욘세를 하고 있다. 책을 내는 것도 책 낼 때마다 주변에 굉장히 자랑하시거든요. 효도를 하려고 책을 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올려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축하드리고 하지만 본인의 행복이고 아유 뭘 또 그걸 또 효도식이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늘 평범한 아이로 중간을 유지하면서 늘 남들과 동일하게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코스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살이 지나고 순식간에 30대 중반이 되니 지금의 내가 평범하지 않은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쯤 비욘세를 우연히 듣게 된 것 같아요. 비욘세를 들으면서 지금의 이 삶도 평범한 것 중 하나의 유형이란 걸 알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당시 누구라도 만나 당장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급하기도 하고. 지금도 저는 비혼이다 아니다 명확히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비욘세 덕분에 무조건 결혼해야 돼 라는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혼의 여성으로서 평범한 사무직종의 직업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혼세님처럼 특출난 능력은 없어서 프리전향은 제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프리전향은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겁니다. 공채도 없이 뭐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 그런지 대부분의 여직원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퇴사하고 미혼의 여성 팀장님은 한 분뿐이시네요. 지금 다니는 곳에서 더 존버할 수 있을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이동하는 게 맞을지 업종 변경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혼자 고민하다 혼세님 인스타 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끔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려주신 곳 가서 운세도 보고 왔어요. 내년에 관운이 세다고 해서 여자는 관운을 아직 남성 결혼 상대자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옛날에 저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데인데 너무 약간 할아버지여가지고 약간 그런 조금 꼰대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실제로 안 하시죠. 사주가 어쨌든 통계학이라서 옛날에는 관운이라는 게 있어도 실제로 여자가 관에 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요즘까지 해석하는 건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업무적인 성취감을 알려주셔서 올해는 좀 더 지금 회사에 존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비욘세에서 직장인 중 비혼, 미혼 여성분들의 노후 대비 이런 특집도 기대해 봅니다. 돈을 벌어야 비혼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게 속상하지만 이거는 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항상 얘기하듯이 돈을 기껏 벌어놨는데 배우자가 다 까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혼자들은 그런 리스크는 없고 큰일 나가서도 얘기했었는데 사람이 1억 벌기는 어렵지만 10억을 사업으로 까먹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저희는 그렇게 갑자기 내 의지와 다르게 사업한다고 깝치면서 10억을 날려먹는 배우자는 없기 때문에 10억을 벌고 스타트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꾸 너무 비혼을 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저축을 잘하고 잘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비욘세님 요새 날씨가 매우 추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전 감기 걸린 건데 다들 코로나로 의심하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아프지 마시고 우리 오래오래 봐요 라고 해주셨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글을 써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건조기가 끝났어요. 1시간 반이나 고민하면서 두서없이 쓰다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과할 일이 아니고 너무 정성스럽게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인분이 나오시는 회차는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비혼 에세이 쓸 때 제 첫 직장 선배님이었던 분이 지금도 비혼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도 이제 그 책에 들어가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겠냐라고 항상 그 검사를 받는데 그때 한번 비욘세 나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빨리 직장인 선배님을 꼭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자 팀장님이 한 분뿐이시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비욘세를 처음 만들고 한 달 한 달이 되게 다르거든요. 저번 달에는 없었던 일이 이번 달엔 일어나기도 하고 비욘세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비혼이 되게 특수한 거였는데 요즘은 비혼 서사가 생각보다 많아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회사에서 팀장 이상으로 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그 모든 처음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파이팅해서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 걸어다니는 기흔녀입니다. 메일을 써야지 마음먹고 급하게 전한 닉네임이 너무 길지만 이름 그대로입니다.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결혼한 평범한 여자 사람입니다. 결혼한 게 평범한가요? 굉장히 특수하신데. 네. 운전면허는 있지만 취득한 후부터 쭉 장롱에 있어서 걸어다닐 수밖에 없었고 날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는 체력과 소화력에 뭐라도 해야지 싶어 걷다 보니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저 혼자만의 약속으로 정해놓고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심심해서 듣게 된 팟캐스트가 이제는 팟캐스트를 듣기 위해 산책을 나가는 찐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분량을 1시간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너 때문에 10,000보를 못 채웠다 이런 분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갑자기 사랑 고백을 먼저 해버렸지만 저는 폴리아모리입니다. 사랑하는 팟캐스트가 비욘세만 있는 건 아니고 영노자, 큰이려, 밀린 매왕 저도 다 사랑하는 팟캐스트인데요. 닉네임에 있는 흔녀 캐릭터처럼 비욘세 청취자님들께는 익숙하고 너무 평범한 팟캐스트 리스트네요. 다른 생활도 크게 튀지 않는 평범한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적당한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도 했고요. 흘러가는 대로 때 되면 해야 하는 일들을 해왔고 남들이 보는 만큼 세상을 보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접하게 된 팟캐스트 덕분에 저에 대해 세상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혼, 여성, 환경, 성소수자 등 들여다보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가려져 있던 삶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말 못하고 혼자 고민했던 성소수자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엄마에서 나에게 이어지는 여성의 자리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건 아닌지 아이는 없지만 조카들 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지구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지 결혼하기 전에 비혼에 대해서 왜 나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정말 딱 맞는 저에게 최적화된 남편과 살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 공격성이 없고 크게 고민하지 않으며 현재의 우리 모습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남편 덕분에 저는 저의 예민함을 내려놓게 되고 남편에게만은 저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결혼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결혼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을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보지 못한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혼 기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독립적으로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갑자기 메일을 씁니다. 마음에만 팬심을 담아두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여행 잡지에서 비욘세님의 글을 본 순간 너무 반갑고 내적 친밀감이 급상승하여 충동적으로 메일을 쓰게 되었네요. 이게 이제 그 11월호 에이비로드라는 여행 잡지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려가지고 맥주를 사랑하는 여행작가의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고 거기서 또 주접을 떨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냐라고 해가지고 내 선수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해외 원정 연기 갈 때 거기를 돌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배구 보고 여행하고 하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대로 나갔는데 AB로드 11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11월의 근황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회사 집을 오가며 틈나면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전부인 저에게 보고할 만한 근황이란 건 없고 이런 팟캐스트를 해주셔서 혼세님의 생각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씁니다. 오픈 채팅방에도 못 들어가고 책보부상에 혼세님 만나러 가보지도 못하고 팟캐스트 구독하며 소심하게 저 혼자만의 사랑을 하는 게 전부라 한 줌단이라고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이걸로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줌단은 청취자 애칭이에요, 여러분. 청취자 애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 당신이 한줌단이다. 여러분이 한줌단이라서 네,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 다 한줌단입니다. 저처럼 혼세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고마움을 혼세님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받으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으며 사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며 앞으로의 비욘세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1월에 내 생일인가. 이렇게 따뜻한 글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울컥울컥하면서 읽었던 그 사연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걸으면서 들으시는구나. 앞으로도 짧게 안 하고 지금처럼 혼자 해도 넉넉한 분량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되게 학교 다닐 때 배웠어야 되는 거를 많은 사연을 받으면서 읽으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청취자분들 덕분에 세상이 되게 넓어진 케이스라 제가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혼세님. 팟캐스트 방송 잘 듣고는 댓글 달기를 미루고 있는 청취자 Y입니다. 비혼 상태입니다. 우선 미루리라 출간 축하드려요. 저의 첫 펀딩 해보려고요. 텀블벅이 처음이라 알맞은 서술어인지 모르겠네요. 미루리라 이야기라 하니 말인데 저는 소극적 완벽주의자 성향의 미룸러인 것 같아요. 캐해를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MBTI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알파벳이 J인 사람인데 MBTI 검사를 하면 종종 P가 나와요. 왜냐하면 정돈되지 않은 책상을 참을 수 없습니까? 일터와 방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따위의 질문에 전혀 아니요라고 응답하는 산만한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호봉제인 직업 특성상 일을 많이 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지만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성격 탓에 올해 처음 자발적으로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이 일은 해두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희망 고문적인 약간의 메리트와 그 메리트를 제외하면 좋을 게 없으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일이에요 라고 하셨고, 많아진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역시나 짧으면 조금, 길면 많이 늦게 퇴근하면서도 다이어리에 일주일째 쓰여있는 업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일을 하기 위한 예열을 매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직장, 집 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강제적 운동 루틴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일을 도맡아서 하다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퇴근이 아주 많이 늦지도 않았는데 울컥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바탕 울고 저의 힘듦을 되짚어보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2가지였어요. 첫째는 일을 제가 떠안지 않아도 될 만큼 무리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둘째로는 가정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저는 3개월째 한 집에 사는 아빠랑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대화를 일절 안 해요. 작년 여름 아빠랑 가치관이 안 맞아서 자주 부딪힌다고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집에서 독립하기로 정하고 독립하는 그날까지 무탈히 지내다가 독립해서는 부딪히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평화롭게 지내려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기소개서에서나 자주 본 엄한 아빠와 다정한 엄마 아래서 따위의 상투적인 표현이 딱 저희 모부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무섭고 엄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집에서 맞기도 했는데 어린이는 부모를 맹목적으로 애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엄하고 나는 그 덕분에 공부를 잘해. 아빠가 무섭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잘 크지 못했을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며 미화했었어요. 커서 보니 세상의 모든 아빠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자식을 때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빠가 한 행위가 체벌과 폭력 사이에 애매한 것이었고 그 횟수가 손에 꼽힐 정도라 혼자서 용서하고 생각나면 증오하고 다시 용서하고 하며 성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사연을 쓰며 되짚어보는데 청소년기의 기억은 흐릿해졌네요. 생각나는 일화는 제가 인서울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성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진학했고 그 뽕에 잠시 취했던 입시 직후 고3 때 박상머리에서 인서울대학 안 가고 국립대 가는 효녀라는 식으로 의시됐더니 아빠가 밥 먹던 중에 수저를 던졌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느 포인트에서 터질지 모르는 지랄맞은 성격의 아빠와 대학 기간 동안 잠깐 떨어져 지냈다가 고향에 취직한 이후 햇수로 7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 세대의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희 집이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살면서 아빠와 많이 부딪혔지만 한 번도 큰 소리로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 나눈 친척 어른 말씀을 빌리자면 아빠는 너무 성격이 세고 나이가 들수록 더 사회성이 부족해지는 것 같고 엄마는 너무 순해요. 꽤 최근까지도 아빠가 과하게 훈육할 때, 폭언할 때 그에 대항하지 않은 엄마를 많이 원망도 했지만 엄마 덕에 부모가 싸우는 집에서 유년 시절을 안 보내고 살았음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암튼 아빠와의 마찰 때문에 엄마 피셜, 아빠보다 더 대인배인 제가 우리가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홍준표랑 유시민도 토론 끝나고는 웃으면서 대화합디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었고 그 이후 가끔 아빠의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도 있지만 그럭저럭 지내왔어요. 그러다 이번 여름 아빠랑 일상적인 대화 중 제가 아빠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일상적인 대화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문맥이나 문장이 애매해서 잘 못 알아듣고 두세 번 물어봤는데 그러자 돌변에서는 특유의 화가 가득한 얼굴로 니랑 이야기하면 짜증이 난다 라고 했어요. 제일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나도 짜증난다. 짜증나면 앞으로 말 걸지 마세요. 같은 말로 받아치고 싶은데 20여 년간 반항하지 않고 아빠한테 반기드는 걸 본 적 없이 살아온 저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2절과 가급적 니랑 말을 안 해야지와 같은 말을 들은 뒤에 아빠한테 말 걸기는커녕 인사도 안 하고 있어요. 보통의 집은 이럴 경우 모부님은 사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 집 아빠는 그런 거 없어요. 사과는커녕 본인도 말 안 합니다. 저는 아빠와 관계 회복할 생각은 있지만 그건 아빠가 달라진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가족 상담이라도 받으러 가고 싶은데 아빠가 가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아빠가 변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라면 관계 회복하지 않고 연 끊고 살고 싶기도 한데 저의 사회적 입지에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푸념이 길었어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랑 사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엄마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와서 살다가 들어가면 더더욱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심리 상담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어떤 일정한 경향에서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 얘기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따위로 군다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리적인 데미지를 많이 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더 큰 데미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랑 뭔가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말했거든요. 다른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분은 패턴이 없다. 패턴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진짜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집도 되게 걸어서 한 장 속으로라는 가족 에세이도 냈고 평소에 이제 지내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목하다라고 많이 보시는데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는 화목하죠. 근데 매일 좋은 관계라는 게 꼭 가족이 아니라도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껄끄러워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명절 제사나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허심탄회하게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고 하다못해 내가 뭐 차 사고를 냈을 때도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론 지금 제가 알아서 합니다만 막 그렇게 했었고 뭔가 크게 혼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 어떤 TV 보면서도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집인데 그 어릴 때부터 학습해온 게 어떤 명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엄마의 시가 아빠의 직계 친척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명절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엄마가 오랫동안 침묵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는 저 얘기 하면은 안 돼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비욘세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부모님이랑도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어떤 명절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되게 저한테는 공포로 남아있어서 얘기가 쉽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분명히 제사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저희 집 지금 제사를 다시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도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못 했었어요. 왜냐면 집에 있는 불합리한 거를 바깥으로 얘기하는 건 망신이다. 막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엄마 쪽 친척에 대한 얘기는 막 맨날 이모도 작은 이모 놀리고 이런 얘기를, 맨날 흉보는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저쪽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주입이 된 거예요. 어떤 흠결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돼라는 게. 그래서 그걸 되게 못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용기인데, 어쨌든 안 하기로 하고 그냥 가족들끼리 각자 뭐 먹고 싶은 음식 같은 거 이제 한 가지씩 가져와서 다 같이 먹자, 뭐 절하고 뭐 하고 이런 제사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를. 근데 자연스럽게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식적인 대화 패턴이라면 이거 왜 아무렇지 않게 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하고 잘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그때 정말 많은 대화를 오가고 되게 힘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게 또 자연스럽게 그냥 부활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또 거기서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설거지 하나도 못하고 나는 이거 세팅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엄마를 그냥 도와드린다는 명목하에 또 거기에서 이런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너랑 얘기하면 짜증난다라고 했을 때 20년간 반항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도 짜증난다. 짜증나면 아빠 나한테 말 걸지 마 라고 얘기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뭔지 너무 알아요. 아마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더 잘 하실 거고 아빠한테도 아빠랑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닌 다른 주제였으면은 더 어려운 대화도 충분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박혀 있으면 이걸 깨고 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집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면 이게 이 집안의 룰인 것 같아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마치 이 판을 뒤집고 룰을 뒤집는 사람처럼 되게 반동분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잡음을 내는 사람,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착취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좀 너무 불합리한데 고쳐보면 어떠냐, 왜 다른 데에서 다 평등한데 여기선 그렇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너무 어릴 때부터 훈육이 너무 무서웠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에 절대 반기를 들면 안 됐었고 하면 지금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룰이랑 똑같이 가정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명절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노동을 하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이게 계속되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저랑 밖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평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랑 이 명절 시스템에 한정돼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위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낙차에서 오는 어떤 뭐랄까, 저 자아에 대한 혼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계속 이 상황을 마주하게 만드는 게 싫은 거예요. 뭔가 나를 너무 나답지 못하게 만들고 나한테 자꾸 이런 이상한 굴욕감을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이 이분도 똑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당연한 거에서 상식적으로 나는 대응하지 못하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너무 뭔지 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례만 다르고 케이스만 다르지 진짜 다들 비슷한 거를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관계 회복을 할 생각은 있지만 아빠가 달라진다는 전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되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나는 아빠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아빠는 너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너는 그러던 애가 아니잖아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마치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패턴에서 나한테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려면은 그동안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왔던 사람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 같은 거를 별로 크게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아빠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또 너 나한테 와서 사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실제로 많이 들고, 근데 뭐 꼭 관계를 회복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관계 회복을 하는 방법이 누군가 불합리한 거를 계속 숙이고 들어가야만 회복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얘기 되게 자주 했잖아요. 왜 가족이 다 화목해야 되냐고. 다 다른 성인들이 다른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해야 혹은 그냥 어느 정도 관계 유지를 해야 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혹은 좀 관계 유지가 안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서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뭐 다들 그러고 쇼윈도로 살지 않나요? 그냥 좋은 척하고 살면 되지 않나? 굳이 그걸 일일이 다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약간 드는데 요거는 다음에 혹시 약간 변화가 생겼으면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큰 도움은 못 됐지만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약간의 좀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혼세님 안녕하세요. 위로입니다. 전에 보낸 메일에서 제가 코가 막혀 있는데 코로나 검사에서 시원했다고 적은 게 머쓱하게도 다음날 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한줌단님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재택치료 5일째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그동안 혼세님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본 적이 있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한 분 있어요. 한 분 확진이 되셔가지고 근데 되게 방역수칙 같은 걸 잘 지키면서 생활을 했는데도 확진이 됐었고 이제 접종을 2차까지 다 완료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제 확진이 되신 상황이었는데 본인 몸보다 그걸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켰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고 마음고생을 너무 오래 하시는 걸 봐가지고 아유, 안 그래도 되게 걱정이 많은데 또 확진이 됐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1호 확진자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최초라 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지인들의 코로나 검사는 물론 제가 회사 1호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층에서 함께 근무하는 전 직원, 회사 셔틀버스를 같이 타는 계열사 직원들과 버스 기사님까지 모두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어요.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날은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밀접 접촉자 포함 회사 직원 전부 음성이 나왔고 그렇게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힘든 시간을 지나 가족들과 친구들이 배달해주는 온갖 음식들로 그들의 사랑과 걱정해주는 마음을 확인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며 이 시간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확진 후 지금까지 나타난 증상은 인후통, 가래, 기침, 코막힘, 콧물, 후각과 미각의 둔감화 정도가 있고 후각은 거의 상실이고 미각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자기 전엔 별별 생각이 들어서 때때로 우울감도 느껴지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내 후각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평생 이렇게 아픈 목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격리 해제 후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해도 안전할까? 누군가에게 전염시키지 않을까? 회사인 복귀할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울해져요. 이럴 때 미루리라 같은 재미난 에세이가 바로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루지 않고 하루 만에 완독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전 지금 인후통이 가장 심하고 어제까지는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살짝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해서 상태가 조금은 호전되고 있구나 싶어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직접 겪으며 배우고 있어요. 주변 지인분들이 얘기해주는 대로 이번 기회에 푹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먹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도 실컷 읽고 못 본 드라마도 한 번은 정주행하고 몸에 쌓여있던 알코올과 카페인 빼는 시간으로 잘 넘겨보려 해요. 혼세님도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요. 평소에도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충분히 숙면하시고 자주자주 쉬어주세요. 물론 본인이 아무리 관리 잘해도 어느 때고 걸릴 수 있는 거니까 혹여나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본인을 탓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요. 혼세님 앞으로 나올 책 2권 다 마무리 작업 잘 마치시길 바래요. 저도 얼른 회복해서 북토크 꼭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제 글이 너무 우울하게 읽혔다면 실제로는 하루 중에 거의 80%는 행복한 상태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쓰다 보니 크크가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진짜로요 라고 안심시키는 얘기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게 개인 의료 정보가 담긴 거라 이게 소개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문제 없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저도 주변에
얼마 전에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화상으로만 맨날 연락을 계속 하기는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스트레스도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마음고생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나으시고 이제 슈퍼 항체가 되셔가지고 회사도 빨리 복귀하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공개 방송도 아직 못하고 있고 제가 공개 방송을 1년 전에 2월로 미뤘다가 그만뒀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월 달에 비욘세 2주년이 될 때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대관이나 이런 것까지 알아보지는 않은 상태고 왜냐면 지금 다른 것들이 밀려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2월 안으로는 공개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늦어도 12월 중에는 꼭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섭섭한 마음이 있네요. 어쨌든 너무 많이 아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빨리 완치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이외에도 비욘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격리 중이실 때 듣거나 아니면 실제로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재택치료 중에 듣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주변에 대한 죄책감 많이 갖지 마시고요. 뭐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도 철저히 개인위생 잘 지키면서 어떻게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진지한 얘기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평소에 혼자 하는 녹음보다는 좀 더 길어지기는 한 것 같은데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수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이라서 응원 메시지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는 올해 처음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능을 치는 거 그리고 모두가 수능 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물론 다들 응원하는 거 너무 따뜻하고 좋지만 응원하고 뭐 끝나고 나면 수험표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능을 어느 정도 나이에 수능을 치는 것 이거 자체도 사회가 만든 정상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얼마 전에 그냥 불현듯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능을 칠 것으로 기대되는 나이인데 수능을 안 치는 청소년이라면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나는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봐 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욘세를 하니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기혼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30대 중후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언니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비욘세를 해보자 해서 이 방송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그 나이에는 수능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오늘 내내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능에 대한 얘기를. 그것도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미 많은 응원을 많은 매체에서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수능을 치지 않은 분들한테 응원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수능을 경유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거나 아니면 수능을 칠 이유를 스스로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수능을 치고 싶은데 칠 여건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막 전 국민이 막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신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런 걸로 어떤 약간이라도 조금 서운한 마음 같은 게 들었다면 그런 마음은 조금 덜어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일단 저부터도 제가 수능을 경유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여건이 저한테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재능이 없더라도 이 길로 가고 싶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수능을 치고 이렇게 지내왔어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능처럼 어떤 1차원적인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좀 평가하고 좀 더 넓은 선택지가 주어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수능을 치지 않아도 수능을 경유한 사람들이랑 비슷한 어떤 처우랑 임금에서 일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험을 잘 치시라는 말 외에 그런 얘기를 저는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한번 감성이 젖어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준비돼 있어요. 저희 재아 언니랑 같이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그 준비 중인 것들도 같이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할 것 같아서 재하 언니 근황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도 장원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재하 언니한테 궁금한 점 같은 것들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언니가 나오셨을 때 너무 이렇게 급하게 나와가지고 언니한테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못 물어봤던 것 같아서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서 재하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것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는 폼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고 형식이 자유이기 때문에 bihonses@gmail.com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소개할 때 소개됐으면 하는 닉네임 같은 거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써주시면은 제가 이걸 소개를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연애사가 있다 보니까 실명으로 소개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소개를 원하시더라도 이런 이름으로 소개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조금 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뭐 코로나 이후의 삶은 늘 답답하고 뭔가 어딘가 불안하고 이런 불안을 유발하는 것들이 너무 공기처럼 많이 떠다니고 이러는 시기인데,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사실 이겨낸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이걸 써서 보낸 것 자체가 이겨내는 어떤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불안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내면에 있는 문제를,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분투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글은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어쨌든 큰 걸음 내디딘 거라고 생각하고 근황 보내주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주도 금능 식빵 아베크에서 책꾸러미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2분 보내드릴 수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일단 그 불안을 헤쳐나간 이야기랑 새로 시작하는 일 얘기 나눠주셨던 금천구 몽키스패너님한테 하나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책이 필요하신 그 코로나 확진자 지금 그 자가치료를 받고 계시는 위로님한테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들으시면은 보내주셨던 이메일로 수령하실 분 성함이랑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베크로 전달을 해서 제주도 책방에서 보내는 책꾸러미, 서프라이즈 책 뭐가 들어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복작복작한 느낌으로 재하 언니랑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랑 뭐 청취후기 그리고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을 다음 주는 녹음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자정에는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새벽 갬성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1월 21일 잠시만, 21일 맞나? 아니네. 22일 11월 22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까지 받을게요. 새벽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하루밖에 안 드리는데, 지금 뭐 들으시는 거를 기준으로 해도 3일 이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들 또 2개 보내시니까 걱정이 되게 많은데, 다행히 이미 보내신 분들 스톡분이 있어가지고 2개는 넘어서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읽고 재하 언니랑 같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 주에 영노자 들으셨나요? 그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특집 들으셨어요? 거기 굉장히 세상에 제일 센 사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맨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청에 가야 되는 사연들이 자꾸 와서 너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내시는 분들이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망한 연애가 너무 정말 내 인생을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그 정도의 망한 게 아니어도 되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마시고 소프트한 사연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희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로 재하 언니랑 같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